일부 그날의 달래무침. 아내는 요리를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지요. 요란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들. 그러나 그 어느 식당 음식보다 따뜻한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아내의 들기름 달래무침이었습니다. 봄이면 아내는 시장에서 꼭 달래를 한 단 사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곤 했죠. 당신 오늘 저녁은 좋아하는 그거다. 손끝으로 달래를 다듬는 아내의 모습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사실 저는 달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쌉싸름한 맛도 특유의 향도 익숙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내가 처음 해준 그날 맛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며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40년, 저는 매 봄마다 그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그 달래무침이 정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해준 음식도 그 달래무침이었습니다. 병이 깊어 거의 서 있을 힘도 없던 아내는 그래도 부엌에 나오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내가 무쳐준 그 달래무침을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왠지 그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2부 남겨진 노트. 아내는 접시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음식 앞으로도 먹고 싶으면 이 노트 잘 봐둬. 아내가 쓰던 낡은 요리 노트. 오랫동안 부엌 한켠에 두었지만 나는 차마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펼친다는 건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3월 초 가게에서 우연히 달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듬던 그 달래와 똑같은 향. 그 순간 내 손이 저절로 달래를 집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그곳엔 아내의 부재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속 아내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달래무침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엔 싫어했던 걸 나는 알았어요. 그래도 맛있다고 해주던 당신, 고마웠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작은 거짓말을, 그리고 그걸 고맙게 여기며 평생 만들어줬던 겁니다. 3부 아내를 따라하는 시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요리를 그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달래를 다듬는 손은 어색했고 마늘을 다지는 건 엉망이었고 들기름은 정량보다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아내가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옆에서 웃으며 잔소리했겠지요. 그렇게 만든 달래무침은 아내의 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아내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의 손맛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노트를 한 장씩 펼쳐가며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국, 무나물, 멸치볶음. 아내가 평생 해주던 음식들을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아내의 맛에 가까워졌습니다. 요리를 할 때만큼은 아내가 제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긴 불을 줄여야지. 간은 조금 더. 아내가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4부 숨겨진 마지막 페이지. 그러던 어느 날
노트의 마지막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페이지, 붙은 채로 남아있던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천천히. 당신에게 언젠가 나 없이 밥을 먹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서 이 노트를 만들어 둡니다. 내 요리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기억하나요? 당신이 달래를 싫어하던 그날을요. 그래도 나를 위해 맛있다고 해주던 당신. 그 순간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봄마다 달래를 샀어요. 당신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해준 당신처럼 나도 평생 당신을 위해 밥을 짓고 싶었어요. 당신도 언젠가 이 노트를 따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질 거예요. 나 없이도 잘 지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만든 음식 냄새로 집안이 다시 따뜻해진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P.S. 노트 뒷표지 안쪽을 보세요.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게 하나 더 있어요. 당신 아내가.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뒷표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봄날, 아내가 제게 달래무침을 해주던 그날의 사진. 사진 뒷면에 아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3일. 당신이 맛있다고 거짓말해준 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이제는 정말로 놓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 사람. 그 후로 저는 아내의 요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남겨둔 맛, 아내가 남겨둔 향, 그것들이 다시 이 집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제가 만든 달래무침을 먹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엄마 맛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달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시면 왠지 맛있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셔도 똑같이 맛있네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아내가 평생 느꼈던 기쁨이었구나.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맛있다고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었구나.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 당신 요리를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는 환기창을 열어 봄바람을 들였습니다. 달래 향이, 들기름 향이 집안 곳곳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 속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엔딩 나레이션. 아내가 남긴 마지막 요리는 달래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남겨준 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좋다는,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따뜻한 허락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제가 해준 작은 거짓말 하나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갚으려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아내가 남긴 그 마음을 제가 만드는 음식 속에 담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제가 요리를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저는 여전히 달래를 살 것입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그 달래무침을 만들기 위해서요.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이 진심이 되어 돌아온 오늘. 이것이 바로 아내가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요리의 비밀이었습니다.